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의 신의식입니다. 이번 조국 국회 청문회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자유한국당이 잘한 점도 있고 좀 미진한 점도 있는데 완벽하게 정말 영웅된 분이 있습니다. 영웅입니다. 예, 대한민국 법 하면 딱 떠오르는 여러분들이 있지만 지금 국회에서 법 그러면 떠오르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여상규 국회 법사위원장이십니다. 신의 한수예요. 여러분들 추석을 맞이해서 정말 어렵게 모셨습니다.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법사위원장 하면요, 국회에서 법을 지금 딱 다루시면서 상임위에서 뿐만이 아니라 이제 전체적인 총괄적인 이제 법을 관리하시고 또 입법 과정에서 문제되는 걸 이제 또 바로 잡는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주 중요한 역할인데요. 게다가 이번에 청문회에서 정말 많은 국민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자유한국당에도 파이팅 넘치는 국회의원이 있구나라고 생각해서요. 저는 박수 쳤어요, 보면서. 이번 청문회 참 답답한 점도 있었을 것이고요. 좀 더 이렇게 좀 뭔가 말씀해주고 싶은 분도 많았을 텐데 어떻게 이제 진행됐고 또 끝나고 난 뒤에 소감이 어떠십니까? 역시 국민들께서 굉장히 답답해 하셨을 것으로 봅니다. 법무장관 후보자 청문회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앞으로 법을 제대로 집행하고 또 대한민국의 실질적 법치를 바로 세울 수 있는 그런 분이라야 되는데 여러 의혹들이 전부 후보자한테 연관이 되는 그런 의혹들이 많이 제기되었고, 그렇죠. 그런 의혹들이 사실상 이제 해소가 되지 못한 상태로 청문이 끝났기 때문에 국민들께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하나 확실한 것은 그런 분이 법무장관이 돼서는 안 되겠다라는 확신은 들었습니다. 자신을 수사할 수도 있는 검찰을 통제하고 인사권을 쥐는 그런 분이 장관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결국 지금 검찰이 입장이 아주 난처해졌을 것으로 보고요. 지금 장관 임명되자마자 조국 장관께서는 검찰을 실질적으로 통제하겠다. 또 통제권을 강화하겠다. 또 인사권을 제대로 행사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아무런 의혹이 없는 분이라면 하실 수 있는 말씀이죠. 그렇죠. 그러나 이제 의혹투성이, 특히 이 부인께서는 지금 기소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장관이 되신 조국 장관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것은 검찰에 대한 압력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지금 검찰이 아마 굉장히 곤혹스러울 겁니다. 그렇겠죠. 제대로 수사는 기왕 시작했으니까 해야 될 거고요. 또 못하면 야당에서 특검 소리 나올 게 분명하지 않습니까? 또 국정조사도 당연히 주장할 테고요. 그런데 검찰이 정말 법을 제대로 집행하는 기관이다라는 그런 검찰 스스로의 사명감과 명예를 생각한다면 지금 조국 후보자와 그 가족들에 대한 의혹들을 수사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장관이 마치 검찰의 압력을 행사해서 좀 검찰의 칼날을 무디게 하거나 수사를 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듯한 그런 표현을 한다는 것은 저는 장관으로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될 거고요. 말만 형식적으로 보고받지 않겠다. 가족들에 대한 수사는 보고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그거는 조국 장관께서 청문회를 할 때도 그렇고 그전에도 말은 번들하게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행동하거나 정말 국민을 대하는 모습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말씀하고 다른 이중 인격자라고 볼 여지도 있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정말 국민들께서 많이 답답해 하셨을 거고요. 제가 법사위를 운영하면서 두 가지 원칙을 내세웠습니다. 하나는 국위구선이고요. 국위구선. 당리당략에 너무 치우치지 말자 이거죠. 여야를 막론하고. 그리고 또 실질적 법치를 수호하자는 겁니다. 법사위에서 실질적 법치를 수호하지 않으면 많은 형식적으로는 법치 같지만은
법의 이념이나 취지에 반하는 그런 많은 유사 법률들이 양산될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실질적 법치는 반드시 수호해야 되고요. 지금 조국 후보자 같은 분이 장관으로 임명되는 것 역시 실질적 법치를 벗어난 겁니다. 예.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렇게 그런 분을 임명하는 것 자체가 벌써 실질적 법치를 하지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번 청문회와 그리고 조국 장관의 임명에 있어서 가장 큰 피해자는 저는 문재인 대통령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가장 큰 피해자다. 예. 문재인 대통령께서 앞으로 국정을 이끌어 가시는데 아마 많은 어려움을 겪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국민을 설득하는데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으실 겁니다. 분명히. 그리고 조국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경우에 따라서 검찰 수사를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예단을 해봅니다. 예측을. 사실 그런 정도의 온 가족들에 대한 의혹이 있고 또 온 가족들에 대한 의혹 자체가 뭐 사모펀드 같은 경우는 국가 경제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고요. 그리고 또 딸의 대학 논문 저자, 일저자라든지 인턴 그 경력 쌓기 이런 것들, 그리고 장학금이라는 장학금은 모조리 다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이런 것들이 아마 많은 청년들에게, 많은 학생들에게 굉장히 큰 좌절을 안겨드렸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서울대라든지 부산대라든지 고대 같은 데서는 지금 학생들이 그런 분노에 찬 촛불을 들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도 임명했단 말이죠. 아,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이해가 안 되는데 거기는 저는 분명히 사정이 있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아, 그 사정이 궁금한데요. 그런 사정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 수사를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까지 이게 영향이 미친다면 결과적으로 문 대통령은 엄청난 이번에 실수를 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는 않기를 바라지만은 어떻든 왜 그렇게 그런 분을 꼭 잡고 같이 가야 되는 건지 그 점이 이해가 안 되고요. 그리고 그 조국 후보자는 법학자다, 또 굉장히 그동안에 말하자면 사회주의 이념을 많이 말씀을 해왔지 않습니까? 굉장히 심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심각한 겁니다. 그건 그분이 끝까지 그 사회주의를 신봉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지 않습니까? 청문회장에서조차. 대한민국 헌법은 자유민주주의고 또 시장경제인데 이 사회주의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헌법은 잘 지키겠다. 또 이랬단 말이에요. 그 자체도 모순된 얘기고 헌법을 잘 지키려면 사회주의에 대한 그동안의 신봉은 깨끗이 반성을 하고 포기를 해야죠. 그렇죠. 끝까지 포기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을 문 대통령이 같이 안고 가는 것은요 엄청난 부담입니다. 문 대통령 본인에게. 그래서 사실 이 조국 후보자를 장관에 임명함으로 해서 문재인 정부 또 문재인 대통령 본인에게까지 정말 나쁜 영향이 가지 않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 사회주의, 나는 자유주의자, 시장경제자면서도 사회주의자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대한민국 헌법에 사회주의를 용인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법무부 장관이 될 사람이 사회주의에 대해서 저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지, 과거에 사회주의자였다고 하더라도 문제점을 알고 전향했다. 그건 잘못됐다. 대한민국의 시장경제를 나는 존중한다. 이렇게 얘기해야 될 텐데 사회주의자의 습성을 버리지 못했다. 굉장히 위험하고 대한민국 체제가 흔들리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 이런 걱정까지 지금 낳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런 걱정이 듭니다. 지금 사회주의를 포기한 것은 전혀 아니니까요. 조국 장관께서 사회주의 산호맹 활동을 한 것에 대해서 자랑스럽지도 않지만은 부끄럽지도 않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그거 자체가 그런 분이 자유민주주의 헌법하의 대한민국 법무장관이 된다는 것 자체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정말
그분께서 앞으로 어떻게 법무행정을 이끌어가고 법치주의를 실현할지 심히 걱정됩니다. 예. 황교안 대표님이 이제 대표 경선에서 말씀하신 부분이 생각나는데, 대한민국 법치를 세워야 경제도 살아난다. 예. 예. 법치가 흔들리니까 경제도 흔들린다. 그만큼 법치가 중요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하죠. 예. 법이 있어야지 국민들이 편하게 움직일 수 있는데, 지금 법무부 장관의 가진 의혹들 너무나 많아서 말이죠. 아우, 정말 하나하나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청문회 과정에서 기소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니까, 그리고 기소가 됐지 않습니까, 부인이? 근데 언론에서 어떻게 알았냐? 혹시 정보가 간 게 아니냐 이러면서 음해를 하고 있는데, 일반적인 사람이 봐도 기소될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조국 장관께서 뭐 청문회 때 동양대 최성해 총장인가요? 최성해 총장님한테 전화를 걸었지 않습니까? 그것도 2번 걸었는지 여부가 굉장히 쟁점이 됐을 정도로 총장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그 통화 내용이 지금 자기 부인께서 정경심 교수께서 굉장히 억울해 하시니까 제대로 좀 사실 조사를 해서 잘해달라 이렇게 부탁했단 말이에요. 그게 압력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압력이죠. 당연히 압력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걸 짚어서, 적어도 법무장관 후보자로 그 지명을 받은 분이 그런 전화를 할 수 있느냐. 이것은 뭐 그저 본인은 무관하다면 그냥 부인이 하는 대로 지켜봐야 되고, 검찰의 수사가 어떻게 되어가는지도 지켜봐야 될 그런 사람이 그렇게 관여해서 지금 조국 장관 그 부인께서는 동양대 총장 표창장 수여와 관련해서 위임 전개를 해준 걸로 해달라 이런 부탁을 했거든요. 그럼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그거는 위임 전개를 해준 사실이 없다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있으면 그런 부탁을 왜 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럼 그 위임 전개를 해달라고 동양대 총장한테 부탁을 했는데, 동양대 총장은 학자적 양심에 따라서 자기는 그런 부탁을 들어줄 수가 없었다. 이렇게 아주 정확하게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동양대 총장에게 법무장관으로 될 그 후보자께서 전화를 걸어가지고 자기 부인이 한 이야기와 똑같이 그거를 좀 억울하지 않게 해달라 이런 부탁을 한다는 것은요, 이거는 그것 자체로서 바로 증거인멸입니다. 그 자체가 그 자체로 증거인멸이고 협박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뭐 그리고 뭐 강요죄나 뭐 협박죄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거보다는 어차피 검찰 수사가 벌어지고 있는데 그렇게 사실관계를 왜곡시키는 진술을 유도하는 것은 증거인멸에 그대로 해당이 되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뭐 그런 것들이 난중 증언 과정에서 있었다면 이거는 위증교사죠. 위증교사가 되기 때문에 그 부인의 그 딸에 대한 표창장 하나만 가지고도 조국 장관이 기소될 수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뭐 의혹들도 다 연관이 돼 있죠. 장관하고 전혀 뭐 장관은 자기는 모른다. 뭐 가족하고 그 가족들이 알아서 한 일이고 나는 그게 관여 안 했다. 이런 식으로 다 피해갔지 않습니까? 근데 도저히 우리의 건전한 상식이나 경험칙에 비추어서는 이게 이해가 전혀 가지 않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제 청문회가 끝나고 난 뒤에 기사를 쫙 검색을 하는데 법사위원장님의 기사가 막 뜨는데, 그전에는 댓글 보면은 막 이렇게 비난 댓글이 많았는데요, 이번에는 맞지 않냐, 법사위원장 말씀이 맞다, 이런 댓글도 많이 받고, 반면에 좌파 기사들은 왜 중립을 안 지켰냐, 민주당 얘기를 딱 달았는데 그 댓글 밑에도 그게 중립이다. 자, 여기서 이 법사위원장이시니까 청문회 과정에서 중립이라는 부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또 법사위원장이 본 시각에 나온 청문회 후보자, 장관 후보자가 좀 다른 길로 질문을 하면 바로 잡을 필요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위원장님이 계신 건데, 예. 아우, 자칫 민주당이 위원장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런 걱정도 됩니다. 진실에 다가가는 예. 그런 자리가 돼도 국민들에게 알 권리를 충족시켜줘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민주당 의원들 하는 거 보니까 뭐 감추기 급급하고, 그렇죠. 본질은 다 벗어나고, 예. 아, 많이 참으신 것 같아요. 예. 정말 많이 참으신 것 자꾸 같습니다. 중립을 지키라고 하는데요. 제가 법사위원장으로서 청문회를 이끌어 가는데 중립을 안 지킨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 예. 다 중립을 지키면서 여야 위원님들에게 공평하게 예, 예. 그리고 자기가 발언권을 얻었을 때 제대로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다 드렸습니다. 예, 예, 예. 그리고 그 발언권을 얻지 않은 분들은 발언권을 얻은 위원께서 질의하고 또 답변을 하는 과정에 자꾸 개입하는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제가 막고 했지, 이게 뭐 여당만 막고 야당은 그렇죠. 뭐 무조건 발언 막 해주게 하고 예, 예.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중립적으로 제가 잘 진행했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법사위원장은 국회의장처럼 당적을 버리지 않습니다. 네. 당적을 가지고 있고요. 저도 네. 자유한국당 그렇죠. 법사위원입니다. 네네. 그래서 법사위원장의 지위와 자유한국당 소속 법사위원이라는 지위를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조국 장관께 질의를 할 때는 자유한국당 법사위원으로서 질의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고요. 또 그런 점을 왜 중립을 안 지키냐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예, 예. 저는 자유한국당 소속 법사위원으로서 질의한 거니까요. 예. 그리고 이제 진행을 좀 공평하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는 그런 게 있으면 저한테 지적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저는 그거 못 봤습니다. 예, 저는 진행을 불공평하게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 생각이 더 드냐면요. 얼마 전에 패스트 트랙 때 예. 심상정 정무위 특별 그 위원회가 만들어져서 예. 그걸 방송으로 봤거든요. 예, 정개특위. 예, 정개특위. 그 심상정 위원장이 진행할 때 보니까 이건 뭐 편파가 아니라 아주 일방적이더군요. 말 맞고 끊고 예. 말하지 마세요 하고 빨리 통과시킵시다 하면서 예. 결국은 그 난리 버거지를 피워서 통과를 시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게 바로 불공정하다는 거죠. 게다가 절차와 과정까지 다 예. 뭉개버리고 했던 것. 예, 예. 그게 불공정인데 예. 우리 사회 진보라는 세력들이 불공정에 대해서는 눈 감고 예. 정말 공정했는데 트집 잡고 하다 보니까 이번에 후보자가 딱 그랬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위원장님의 진행은 뭐 너무나 빛나서 국민들이 막 박수 칠만 했습니다. 저는 보면서 막 박수를 쳤는데 예, 감사합니다. 예, 이번에 그 청문회 과정에서 보니까 조국 후보자의 여러 가지 문제도 있지만 말이에요. 자세가 전 잘못돼 있다. 맞습니다. 예. 예. 왜냐하면 자료 요청을 하면 예. 제대로 된 자료를 갖고 와야 되는데 가족관계 증명서 이것도 미적미적하면서 이상한 거 내보내고 예. 특히나 가족관계 증명서 찢어버렸죠. 완전 예. 찢어버렸는데 이미 제출했던 걸 예. 뒤에 또 전혀 요구한 거는 그런 자료가 아니었는데 예. 딸의 생년월일이 그대로 나오거나 또 딸의 이 출생을 신고한 이런 그 자료가 나타나는 그 가족관계 증명서를 요구를 했는데 전혀 그런 거 없이 그냥 가족 뭐 예. 4명 이렇게 쭉 이름 나오는 그런 걸 내었단 말이에요. 그거는 먼저 이미 제출된 자료입니다. 한 그 청문회 다 보셨을 거 아닙니까? 예, 한 일주일 전에 제출된 자료인데 새거 그 떼오라고 하니까 그거를 카피를 내가 냈어요. 진짜. 예, 정말 양심 없죠. 게다가 또 그 건강기록부 진단서 예. 좀 갖고 오라 했더니 페이스북 자료 올렸는데 이건 그래. 촌극이고요. 정말 보면서 화가 나는데 예. 그거를 참아가면서 예. 중립을 지키시면서 저도 그때 화가 많이 났습니다. 속으로는요. 이렇게 국회를 무시하고 법사위원들을 그렇죠. 무시하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도 화가 많이 났는데요. 예. 사실 뭐 회의를 쭉 이끌어가야 될 책임이 저한테 있기 때문에 저는 많이 참았습니다. 정말 진짜 참는 게 보였고요. 그 과정에서도 날카로운 질문이 아주 막 국민들 마음을 뻥 뚫어지게 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과거에 뭐 인사청문회는 그렇지만 청문회 할 때 과정 보면 뭐 과거 노무현 대통령 예. 그 명패를 집어 던지려고 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스타가 됐어요. 예. 물론 자유한국당이 그렇게 과격하게 하지는 않았지만 이번에 많은 분들이 고생이 많으셨고 특히 위원장님이 계셔서 그나마
조국이라는 사람에 대한 실체를 볼 수 있었다는 게 너무너무 다행스럽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이제 법치. 많은 사람들이 법치하지만 법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특히나 이 지금 대한민국 상황에 법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또 간과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사실 법치를 실현하지 않는 국가나 정부라면 그것은 민주정부라고 할 수가 없죠.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실질적 법치를 실현하지 않고 그냥 대통령이기 때문에 자기 생각을 임의로 이렇게 실행을 한다든지 뭐 관련 법을 원용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그건 형식적 법치라 해가지고요. 그건 법치주의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사실 지금 북한의 김정은이도 북한에도 법이 있습니다. 노동당 규약. 그 법이 있어서 그 법에 따라서 자기는 한다, 법치를 한다라고 주장을 할 겁니다. 아마 김정은이조차도. 그렇죠. 그러나 김정은이는 그런 법에 따른 그 행위보다는 자기 생각을 많이 섞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그거 뭐 자기 이 고모부입니까? 누구? 장성택이. 하루 만에 그 재판에가 처형하는 그런 나라가 어떻게 법치가 되겠어요?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완전히 자기 생각대로, 김정은이 생각대로 그건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는 뭐 전혀 법치가 있을 수가 없는 거고요. 법치가 없으면 그런 국가가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 같은 정말 국회가 그 제대로 기능을 하고 있고 또 대통령도 법치를 실현한다라고 하려면 국회가 정한 법률에 그대로 따라줘야 됩니다. 따라주는 것은 그 법의 취지를 살려서 그렇게 그 정부를 이끌어 달라는 것이고요. 그런 법의 취지에 따른다면 이번에 온갖 탈법, 편법 또 어떤 법의 허점을 악용한 그런 조국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할 수가 없죠. 그런 분을 장관으로 임명하는 것도 저는 법치를 벗어났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저희가 방송 끝나고 난 뒤에요, 방송 보시면서도 밑에 저희가 여상규 의원님의 프로필을 달아 놓겠습니다. 대한민국 법 하면은 떠오르는 사람, 바로 여상규라는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정말 천재였고요. 지금도 법 하면 여상규, 국회에서 법을 갖고서는 여상규 의원님 앞에서 얘기할 사람이 없을 정도로 말이죠. 법 하면 여상규란 이름이 떠오릅니다. 왜 그런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프로필까지 딱 달아 놓을 테니까요. 한번 보시고요. 든든합니다. 바로 대한민국을 일선에서 지금 지키고 계신 국회의원이지만 정말 법사위에서 여상규 의원 없었으면 지금 패스트트랙, 지금 이것도 걱정 많이 될 거고요. 청문회 과정에서 정말 실체적 진실이 아니라 싸우다 끝났을 겁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 중심을 탁 잡아주고 계신 이 분이 있다는 거, 이것만 해도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지금 지역에 내려갔다 올라오셨단 말이에요.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시고 계신데 지역 민심도 좀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에서도 그 청문회를 처음부터 끝까지 봤다는 분들이 참 많이 있었고요. 신의 한 수를 통해서 보신 분들 꽤 많을 겁니다. 그리고 그 대부분의 저희 지역 그 국민들께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조국 후보자 법무장관 임명, 그거를 다들 고개를 갸웃거리고 이해가 안 간다라고 말씀들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다 아시더라고요. 대통령은 그런 국민들의 이 의사를 전혀 국정에 반영하지 못하고 거꾸로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법치를 벗어나고 문재인 대통령의 인치에 가까운 인치. 그런 행위를 보여준 것 아닌가. 나중에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겁니다. 지금 여론도 60%가 반대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40%가 찬성하고. 그걸 어떻게 감히 임명하는 건지. 대통령은 국민을 섬겨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국민을 이기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안 되죠. 지금 거꾸로 국민을 이기려고 하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도 많은 비판을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렇죠. 예. 내년 총선에 꼭 여상규 기억해야 됩니다. 요즘 보니까 말이죠. 뭐 젊은 사람 들어와야 된다. 여성이 들어와야 된다. 저는요, 가장 중요한 건 능력과 실력이라고 봅니다. 자질. 예. 능력과 실력이 없이 젊기만 하면 뭐 하겠습니까? 예, 성별만 다르면 뭐 하겠습니까?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보셨잖아요, 이번 청문회 때. 아, 여상규 국회의원이 있었기 때문에 중심이 딱 잡히잖아요. 집안에도 어른이 있어야 됩니다. 예, 자유한국당의 그런 중심을 딱 잡아주고 있는 여상규 의원님, 내년에도 꼭 여러분들이 전국에서 가장 압도적으로 밀어줘야 됩니다. 그게 바로 애국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의원님, 여담이지만 말이죠. 후원금이 가장 적은 국회의원입니다. 후원회 활동 안 하시죠? 예, 안 합니다. 예. 예, 아, 그 이유가 있습니까? 뭐, 제가, 이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난 데에 대해서 저도 혜택을 많이 받았다고 예. 생각을 합니다. 뭐, 어릴 때 공부는 어렵게 했지만은. 천재였죠. 예, 어렵게 했지만은, 어떻든 뭐, 대학에 다니면서, 또, 고시도 합격하고 해서 판사도 하고, 또, 제가 어머님이 굉장히 아프셔서. 미중해지시는 바람에 네. 옷을 벗고 변호사 개업을 했습니다만은, 변호사로서 또 제가, 뭐, 성공했다고 자부를 합니다. 그래서, 돈도 벌 만큼 벌었고. 예, 예. 해서 정치도 남의 돈을, 얻어가지고, 아하. 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예, 예. 그래서 저는, 제가 가진 돈을 쓰면서, 하자. 그리고 예, 예. 쓰는 것도 깨끗하게 예, 써서는 안 될 때는 절대 쓰지 말고, 예, 예. 꼭 써야 될 때는 쓰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판사를 지낸 국회의원으로서 네. 모범을 보여야 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네.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 정말 든든합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들, 그래서 말이죠. 자원봉사 좀 많이 해주세요. 자원봉사. 예. 그래서 지역에서 불법 선거 감시도 하고, 그리고 또 자원봉사로 가서 피켓도 좀 들고, 이렇게 활동을 해주셔야 됩니다. 예. 저는요, 이런 국회의원들이 자유한국당에 있다는 게 너무나 뿌듯하고 아주 자랑스럽습니다. 지역에 계신 분들 정말 부럽네요. 예. 이런 분 계신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네. 국가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자세. 게다가 법 하면 여상규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최고의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앞으로도 말이죠. 여상규 의원님이 활동하시는 거 많이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시고 힘을 실어해 줘야 됩니다. 좌파들이 그냥 틈만 나면 나쁜 기사를 써요. 그러면 주변에서 이건 다 거짓말이야. 봤지? 다 이렇게 집어줘야 됩니다. 제일 깨끗한 분, 능력 있는 분, 그리고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분, 이런 분을 국회에 앞으로 많이 보내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역에서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시고요. 이번 추석 신의 한 수 영상 보면서 지역구에 계신 분들은 야, 이게 빨리빨리 많이 돌려주세요. 아니, 전국적으로 많이 돌려야 됩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요. 시청자 여러분들께 추석이니까요. 예. 덕담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의 한수 시청자 여러분, 정말 반갑고요. 이번 추석 때 아주 풍성하고 예. 그리고 행복한 그런 추석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들. 왠지 말이죠. 든든합니다. 밥 안 먹어도 뭐 좋은 일 생기면 든든하잖아요. 그런 거잖아요. 아, 자유한국당에 여상규 의원님 같은 분이 있구나. 인터뷰하면서 더 느낍니다. 예, 든든하고. 그리고 또, 여상규 의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조금 나 보이네요. 다른 의원님들도 좀 열심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말이죠. 대한민국 살려야 되겠습니다. 모두 나서야 됩니다. 남녀노소 할 거 없이 모두 나서서 대한민국 살리는데 총 매진해야 되는데 그 1번이 뭐냐? 내년 총선에서 압승해야 됩니다. 압승하기 위해서는 말이죠. 지역에 계신 분들 내년 총선엔 내가 말이지 가서 자원봉사라도 할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뭉치고 단단해지면 대한민국 살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 기회입니다. 여상규 의원님과 함께하면 대한민국 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송 여기까지 하는데요. 여러분들 여상규 의원님 홈페이지 들어가서 댓글도 좀 남겨주시고 지역에 계신 보좌관들이나 함께 일하시는 분들에게 격려 말씀도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말이죠. 신의 한 수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댓글도 많이 좀 올려주십시오. 맛있는 식사 하시고요. 아주 평온하고 또 복된 추석 명절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신의 한 수의 구독, 좋아요, 알림 방법입니다. 보실 영상을 눌러주세요. 아래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종 모양이 나옵니다. 그 종 모양을 눌러주시면 신의 한 수의 새로운 영상들이 알림이 울립니다. 그리고 엄지척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버튼은 신의 한 수에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많은 의견도 듣고 있습니다.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